안녕하세요, 빌리미 트레이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30만원, 최저 증거금 13,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선물 매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가장 익숙한 지표가 어찌 보면 이동평균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동평균선의 종류들까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의 설정값, 이게 주식에서는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동평균선에 그대로 대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에서는 21선, 61선, 121선이 의미가 있어요. 21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61선 3달 동안, 121선이 이제 6개월 동안 의미를 좀 나눠봤을 때 이제 3개월이라고 하면은 뭐 분기 실적이 나오는 좀 시기기도 하죠. 그리고 121선 또한 마찬가지, 241선 또한 이제 1년 동안 뭐 6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좀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 선물 매매에서는 대부분 분봉으로 거래를 하는데 과연 이 값이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식하고 파생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식은 개별 종목을 우리가 거래하기 때문에 이 값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 종합지수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지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설정할 때도 내가 몇 분봉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얼마 단위의 프레임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지, 그냥 무턱대고 주식에서 쓰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주식에서도 선물에서도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골든 크로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캔들의 돌파, 그리고 세 번째가 정배열과 역배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골든 크로스 먼저 살펴볼게요.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를 보여줬을 때 매수 포지션,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탈을 하거나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이 골든 크로스를 활용한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골든 크로스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런 자리에서 지수가 빠지거나 뒤늦게 신호가 파악이 된다라는 게 골든 크로스를 활용한 이동평균선의 최대 단점입니다. 후행성이 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캔들의 돌파 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동평균값이잖아요. 이 값을, 평균적인 가격을 캔들이 돌파를 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건 무언가 주가에 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캔들이 돌파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여부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캔들 돌파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이 방식도 캔들이 이렇게 쭉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왔는 이런 패턴들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캔들 돌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의 값을 돌파하는 이런 캔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캔들도 정확하게 뭐 30포인트, 뭐 20포인트짜리 캔들이 아니라 뭐 50포인트 혹은 뭐 100포인트 이런 캔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에 좀 의의를 두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정배열 자리라고 하면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뭐 중기 이동평균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패턴을 우리가 정배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정배열 자리에서 이 주가가 쭉 이렇게 치고 나가는 패턴들을 우리가 정배열과 역배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배열은 반대로 우하향하는 이런 꼬인 패턴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죠. 이 정배열 자리와 역배열 자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추세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최대 단점이 있죠. 정배열 자리가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 포지션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하향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정배열 자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듯 하였으나 여기서 단기적으로 쭉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들도 발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배열 자리도 무턱대고 따라갔다가는 좀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과 역배열을 활용한 방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잡고 이 자리가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한다든지, 혹은 이 정배열과 역배열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난 정확하게 몇 포인트만 먹고 빠지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도 필요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해외 선물에서 활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설정값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어떤 방식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종류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이면 이동평균선 아니야? SMA, EMA,
WMA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SMA는 이제 일반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EMA 같은 경우에는 지수 이동평균선이고 WMA는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이 SMA, EMA, WMA의 구체적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이동평균선 구분도 여러분들이 지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MA 먼저 살펴볼게요. SMA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대부분 SMA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값을 그대로 내서 이렇게 나타낸 게 SMA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객관적인 좀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EMA, WMA는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EMA 같은 경우에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는 대부분 지수를 거래하다 보니까 이 지수를 거래할 때는 일반 이동평균선보단 지수 이동평균선이 더 맞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이동평균선도 꽤나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EMA 먼저 살펴볼게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은 SMA, EMA 대비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의 값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기의 값에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한 게 WMA, 가중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MA와 EMA와 WM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의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활용 방법이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100%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연구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개설,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기빈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